2020년대 많은 현대인들이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4명은 비만 또는 과체중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체중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30대, 50대 직장인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체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우가 많죠. 체중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이 식단을 시도해본 사람이 20대 이상 인구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 계란, 베이컨 등 고지방 식품이 인스타그램을 가득 채우며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일까요? 저탄고지 식단의 핵심은 케토시스 상태 유지에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50g 이하로 제한하면 이거 4일 후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 케톤체를 생성하는데 이 케톤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체중이 감소합니다. 2019년 미국 임산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일반 식단보다 2.5배 빠른 체중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죠. 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한다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쌀, 빵, 면류 등 주식이 빠진 식단은 한국인에게 특히 적응하기 어렵죠. 대신 연어, 닭가슴살, 두부 등 고단백 식품과 아보카도,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케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하루 탄수화물을 5%, 단백질 20%, 지방 75% 비율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은 처음 2주 동안 뚜렷한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평균 4.3kg의 체중 감소를 보였죠. 이는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한 체내 수분 감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케톤체가 생성되면서 식욕 억제 효과가 나타나 하루 섭취 칼로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탄고지 식단의 어두운 면은 케토플로라고 불리는 부작용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두통, 피로, 변비, 구취 등의 증상이 70% 이상의 시도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체내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특히 나트륨과 마그네슘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2-3리터의 물을 마시고 소금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하지만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30%의 사람들이 1개월 내에 식단을 포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의 장기적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포화지방 과다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일부 비만 전문의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간 시행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 악화 사례가 25%에서 발견되었지만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도 동시에 관찰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저탄고지 식단의 효과가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TOE4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고지방 식단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3배 높습니다. 또한 운동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서도 효과 차이가 뚜렷하죠.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식단 시작 전 유전자 검사와 건강 상태 평가를 거쳐 개인 맞춤형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단 대신 많은 영양학자들은 탄수화물의 질에 주목할 것을 권장합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등 저혈당 지수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면서도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방식이죠. 2023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이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35% 더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영양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단기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간질 치료를 위해 의료적 감독하에 시행될 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장기적인 자가 시도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선의 접근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방식,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진정한 비결은 극단적인 유행보다는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